연말에 60억, 6천에서 이 정도 할 건데, 이렇게 되려면 매월 점검해야 될 것이 일단 매출이 필요하죠. 그 다음에 신규 고객 필요하고, 제휴처도 확대해야 되고, 상담 성공률도 높아야 되고, 개설 리드 타임도 좀 더 줄었으면 좋겠고, 직원 수도 좀 늘었으면 좋겠고, 월 말에 매월 기준으로 했을 때에 통상 어떤 지표를 어느 수준까지 가겠다. 이게 월간 계기판입니다. 아주 핵심이죠, 이거. 사업 계획에 있어서 월간 계기판을 무엇으로 정하느냐 아주 핵심입니다. 오늘 전체 교육에 있어서 가장 그 반지의 그 제왕 다이아몬드의 끝에 해당되는 게 이 월간 계기판. 무엇으로 정하느냐가 전략이 다 드러납니다. 제휴처 이게 1번이다. 그러면 제휴용 업청했다는 얘기고, 영업 온라인 구매 전환율 그러면 온라인 생태계 SNS 무지막지하게 한다는 이야기가 들었습니다. 여기가 이제 계기판이고요. 다음 OKR이죠. OKR 이야기는 제가 좀 이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OKR은 그냥 이렇게만 아시면 돼요. 오브젝티브, 목표, 키 리절트, 핵심 결과. 옛날 표현으로 뭐냐면 이게 전략입니다. 옛날식의 표현으로. 그리고 아마 LG는 해결 과제 이런 표현이 있는데 한번 그런 거 좀 배우셨을 수 있는데, 해결 과제예요. 다른 말로는 집중 프로젝트.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연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월간 관리 계기판, 월간 관리 지표. 그리고 OKR은 뭐냐면 이 월간 관리 지표를 좋게 하기 위해서 지금 앞으로 3개월 동안, 몇 개월 동안요? 3개월간. 3개월 넘는 목표는 오늘은 세우지 마십시오. 3개월 넘는 목표 중요합니다만 3개월 이하 목표를 세우시기 바랍니다. 그 이유는 제가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앞으로 3개월 동안, 그러니까 4, 5, 6월 혹은 5, 6, 7월 이렇게 하셔도 상관은 없어요. 근데 제가 보내드리는 거는 4, 5, 6월 바로 시행이니까요. 지금 하고 계신 거 포함이잖아요. 4, 5, 6월 말까지, 그러니까 7월 5일 날 통상 정책 설명회 왔을 때 결과를 이야기할 수 있는 거, 그 제목으로 오브젝티브를 잡으십시오. 예를 들어서 나는 제휴 영업을 좀 확산하겠다. 그러면 제휴처 현재 30군데였는데 제휴처 폭발적으로 늘리기, 이렇게 오브젝티브를 잡으시고 KR에서 제휴처 1000군데, 제휴처마다 건수 10건 이상 이렇게 하시든가, KR 그렇게 규정하시고 오른쪽에다 멤버, 그걸 직접적으로 맞는 책임자들 멤버를 오른쪽에다 적으시면 돼요. 그리고 자, 이제 논리적으로 이해되시죠? 연간 목표 달성하기 위한 월간 지표, 이 월간 지표가 좋아지게 하기 위한 3개월간의 해결 과제, 그리고 이것들이 모든 게 가능하도록 하는 나의 습관, 그리고 회사의 문화. 구조가 그렇게 돼 있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설명드리는 것은 지금 제가 설명한 거에 보조적인 설명들이에요. 스토리들입니다. 참고하시면서 여러분 뭐에 집중하시냐면 A4 그 사업 계획서를 나는 반드시 작성하고 저문을 나가리라. 강렬한 의지를 가지고 계속 따라하시면 되겠습니다. 목표는 일단 포캐스팅이랑 플레잉은 다른 이야기입니다. 목표 잡을 때요, 통상 제가 병원 컨설팅 할 때 많이 느끼는 점인데, 목표를 잡읍시다, 경영계획 수립합시다 그러면요, 행정부원장님이 그 밑에 행정국 시계 가지고요, 아파트의 증가, 상가의 증가, 고령화, 우리의 뭐 추가 개설을 해서 쫙 예측을 해와요. 예측은 목표가 아닙니다. 포캐스팅 하는 것은 관중들이 포캐스팅 하지, 플레이어는 포캐스팅에 기반해서 플래닝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측이 이렇게 될 거예요 보다는 도전적이에요. 게다가 괜찮습니다. 게다가 목표를 세울 때에 다음 장에 있어요. 목표를 세울 때에 내일 아침에 나 호랑이 잡으러 간다. 그러면 지금 당장 할 일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총부터 사야 돼요, 당장. 내일 아침에 나 토끼 잡으러 간다. 오늘 밤에 할 일 있습니까? 없습니까? 편안하게 자면 되죠. 어떤 의미냐면 목표는 목표 자체로서 전략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목표를 달성률 관점에서, 평가 관점에서 보면 가능한 목표를 낮추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그런데 목표를 도전 관점에서 높여놓으면 어떤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냐면 다른 시도를 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그래서 회사에서 문화를 평가 중심의 문화로 가는 건 별로 안 좋아요.
도전 중심의 문화로 가고 진척률 중심의 문화를 만들어 놓으셔야 사람들이 도전하고 진척한 거에 대해서 격려받고 그렇게 돼요. 근데 달성률 문화는 너무너무나 힘든 문화예요. 높게 세우되 평가는 돌아보기는 달성률로 하지 말고 진척률로 해야 됩니다. 요거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포인트 중에 하나가 BHAG 너무나 익숙한 말이죠. Big Heady Audacious 골이라고 간대기가 부은 그런 골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사실은 예측과 플래닝은 병행이 돼야 됩니다. 조직에서는 그렇습니다. 근데 작은 조직은요, 사실 LG가 예를 들어서 3년짜리 프로젝트를 한다. 그럼 포캐스팅 중요합니다. 그거. 발주도 중요하고 내가 가진 예산을 어떻게 쓸 것인가 잘 예측해서 뭐 반도체도 생산하고 원료도 생산하고 뭐 거래처도 만들고 뭐 투자해야 됩니다. 예측 중요해요. 그런데요, 언더백 기업은요, 게다가 지금 20명, 10명 이하의 기업은요, 지금 뭐 발주 들어갈 일이 있습니까? 목표 높게 잡는다고 내가 예산 막 써야 되고 그런 거 있어요. 패션 회사처럼 뭐 지금 뭐 FW 들어가는데 뭐 10억 써야 되냐, 100억 써야 되냐, 그럴 때 아니잖아요. 그래서 목표는 높게 잡으시기 바랍니다. 높게 잡으시고 대신 달성률 평가하지 마시고 진척률 평가하시고 전년 대비 성장률 도와주시고 그렇게 하시는 게 맞습니다. 스트레치 골입니다. 그 다음에 지금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으니까 코멘트 하시고 조용히 이야기하시면 괜찮습니다. 서로 다 괜찮은 걸로 하겠습니다. 이번 강의만큼은. 그래서 저도 눈치 안 줄 테니 여러분도 눈치 주지 마시고 짧게 하십시오. 괜찮습니다. 질적인 목표랑 양적인 목표가 있는데 질적 목표랑 양적 목표는 건강한 성장은 사실은 질의 끝에서 양이 나오는 것이 가장 건강한 성장입니다. 그래서 아예 여러분 양식에는요, 그래서 제가 나눠놨습니다. 이게 질적인 목표냐 양적인 목표냐 구별하는 게 힘들어요. 그래서 그냥 나눠버렸어요. 그래서 양적인 목표, 주로 재무적인 목표 적으시고 질적인 목표에다는 재무적인 목표를 제외한 고객 만족이라든가 고객 숫자라든가 아니면 회사 내에 어떤 프로세스나 시스템을 잡는 거라든가 아니면 직원들의 어떤 수준을 올리는 거라든가 직원 수라든가 직원의 학습 시간이라든가 인당 뭐 책 읽는 시간이라든가 재무적인 결과를 양적으로 빼시고 비재무 항목들 있죠? 고객 만족이라든가 프로세스, 뭐의 도입 뭐 이런 거 있죠? 그러면 다 그냥 질적인 거에다 그렇게 그냥 이해하시고 하시는 게 제일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건 참고로 그냥 보시면 되는데 사업계획을 세울 때요, 경영계획을 세울 때 회사의 특성에 따라서 조금 계획을 세우는 방식이 좀 달라요. 양적 계획은. 근데 정책임님이 아주 그 꼼꼼한 엑셀 양식을 여러분들 이미 보냈죠. 그거가 상품 중심의 정량 목표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런 회사들 있죠. 참고로 그냥 보십시오. 예를 들어서 건강식품을 개발하는 회사, 그 다음에 아기 용품을 만드는 회사, 가방 회사, 그 다음에 교육회사, 그 다음에 뭐 전구회사, 그 다음에 소프트웨어를 판매하는 회사, 이런 회사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뭐냐면 상품이 잘 팔려야 매출이 올라가는 회사예요. 그래서 세로축에 상품을 놓고 가로축에 월을 놓습니다. 그리고 그걸 합산하면 전체 양적인 결과가 나오게 되는 거죠. 여러분이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맨 위에 인터넷이 있고 SMD가 있고 그 다음에 뭐 M2M 있고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그런데 조금 관점을 달리하면 이게 이제 정형적인 겁니다. 이게 표준이에요. 이렇게 하시는 게 맞아요. 그런데 아이디어 차원에서 이렇게도 생각해 볼 수 있다는 이야기를 제가 빼드리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이런 방법도 있어요. 상품별로 정량을 예측해 볼 수 있지만 채널별로 할 수도 있어요. 어떤 상품이 됐든지 간에 세로축에다가 채널을 놓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뭐 만두 회사, 꽃감 회사, 수영복 회사, 뭐 핸드폰 케이스 회사. 다 사실 지금 사례들은 저희가 허가를 받고 제가 컨설팅했던 회사들의 이야기예요. 예를 들어 이런 만두 회사라고 칩시다. 이 만두 회사도 뭐 불고기 만두, 김치 만두 이렇게 상품별로 세로축에다 놓고 매출을 예상할 수 있지만 달리 보는 겁니다. 직판, 온라인 판매, 프랜차이즈 판매, 백화점 판매, 해외 판매. 채널에 따라서 아이디어를 가져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정량을 세워보는 입체성 고려해 보실 수 있어요. 아이디어를 갖기 위해서요. 그 다음에 지역 중심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뭐 건설회사라든가 뭐 프랜차이즈 회사, 외식회사, 그리고 의료기기 회사 이런 데들은 약간 지사를 좀 나눠요. 지사를 좀 나누거나 담당자가 영업팀장이 최소한 한 서너 명 있다. 그렇다면 지역별로 좀 나눠서 송파, 문정권 너 얼마 해요? 어떤 상품 팔든 상관없어요. 뭐 판교권 너 얼마 해요? 아 이거 괜찮아요. 지역 괜찮죠? 지역 독과점 이런 거 아니죠? 뭐 구로권 이렇게 뭐 어디 이렇게 지역을 나눠서 할 수도 있습니다. 약간 고려해 보실 필요 있어요. 상품별로 하시는 게 맞아요. 여러분 회사는 그게 특성이 맞습니다. 그러나
제가 지금 약간 자극을 드리는 것은 이런 입체성을 가지고 전략적 포인트를 발휘해 볼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로축이 전략적인 포인트니까 그렇습니다. 고객별로 할 수도 있습니다. 뭐 이런 회사들이 있어요. 고객별로. 리서치 회사의 경우 지금 선거하면 제일 많이 돈 버는 데가 리서치 회사들이에요. 그래서 뭐 단별로 이렇게 해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양적 목표 저런 패턴으로 나올 수 있고요. 질적 목표 이런 패턴으로 나올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뭐 경기도 일하기 좋은 기업 산정, 서울시 서울형 청년 친화기업 뭐 이런 거 있죠. 이런 거 한두 개씩은 작은 기업일 때 따르는 게 좋거든요. 그런 것들도 넣어줄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땡땡 네트워크스예요. 그래서 양적 목표를 이렇게 잡았습니다. 제휴처 확장, 담당 제휴처 방문, 소호, SME, M2M 이렇게 양적 목표를 잡았어요. 그러면은 뭐 하고 싶다 연가 목표는 뭐구나 나오죠. 근데 질적인 목표를 대표보다 영업 잘하기, 즐거운 경험하기 약간 이렇게 잡았어요. 괜찮아요. 의미 있습니다. 이런 형태로 잡을 수 있다 이런 이야기고요. 왼쪽에 있는 몇 개는 담당 제휴처 12개 이런 거는 질적으로 옮겨도 상관없습니다. 1년 동안 우리가 얻고자 하는 결과물이 저게 딱 보이면 되는 겁니다. 첫 번째 얘기했고요. 자, 두 번째 경영 계기판. 월간 계기판 제가 굉장히 중요하게 이야기를 했는데 이게 뭐 측정할 수 없으면 관리할 수 없다. 이거 저는 피터 드러커가 테일러리즘 이야기하느라고 저 이야기했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모든 것이 측정 가능하다라고 말하지는 그렇게 표현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많은 부분이 측정할 수 없었던 것이 측정 가능하게 되면서 고도화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회사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무엇인지 전략적인 포인트가 뭔지를 보신 다음에 측정 가능한 형태로 하는 게 좋아요. 비행기를 전에는 감으로 운전하던 시절이 있었죠. 감으로 했습니다. 점점점 측정기가 증가하니까 고도화되고 보다 많은 사람들이 표준화되어서 비행기 운전할 수 있게 됐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회사의 경영 계기판도 경영도 경영자의 직관으로 많이 했어요. 그런데 직관만 의존하지 않고 가능한 경영도 표준적인 계기판을 놓고 잘 관리하는 것이 경영의 고도화됩니다. 만약에 여러분에게 100억이라는 돈이 생기고 펀드 매니저에게 이 돈을 맡긴다. 첫 번째 펀드 매니저. 오랜 경험과 직관을 가지고 감으로 투자하는 펀드 매니저. 두 번째 펀드 매니저. 펀딩에 대한 정확한 데이터와 숫자에 근거해서 지표를 가지고 투자하는 매니저. 어느 매니저에게 맡기시겠습니까? 그럼 묻지 말아라. 의도 질문이니까. 그 다음에 제가 강조해드리고 싶은 거는 지표는 철학의 반영입니다. 다시 한번요. 그 회사가 측정하고 있는 지표는 철학의 반영입니다. 미국에는 미국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병원이 메이오 클리닉이라고 있습니다. 한 6개 정도 미국 전역에 있는데 이 회사는 병원의 측정 지표가 완치율이에요. 완치율. 의사를 평가할 때도 간호사를 평가할 때도 병원 시스템을 평가할 때도 그 지점을 평가할 때도 완치율이 몇 프로인가 이걸로 평가해요. 근데 일반적으로 병원의 측정표가 뭔지 아세요? 병원 평가할 때. 병원 경영 평가할 때 측정표. 환자 단가입니다. 환자 단가. 그리고 병상 회전율, 재방문율. 재방문율이 높아야 경영 평가가 좋아요. 그러면 치료하라는 거예요, 말라는 거예요. 객단가가 아니고 환자 단가로 뭐 용어는 바꿨지만은 환자 단가가 높으면 경영 평가가 좋은 거예요. 그러면 MRI, CT 찍어야 됩니까? 안 찍어야 됩니까? 어떤 지표를 가지고 관리하느냐가 철학의 반영이라는 얘기입니다. 이거 이해되시죠? 아까 CCMV에서 내가 철학적인 포인트로 삼았던 거, 우리 이것 때문에 이래 했던 거 있죠? 그거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핵심 습관과 문화가 계속 지금 와야 됩니다. 그게 반영돼서 지표에도 나와야 돼요. 만약에 여러분 우리 회사는 성장이 중요한 회사다, 직원의 성장이 회사의 성장이다, 좀 더디더라도 직원을 나는 성장시키겠다 그랬으면 월간 지표에 뭐가 들어가야 됩니까? 최소한 직원 학습 시간 정도 들어가야 되니까 그 이야기겠죠.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는 지표를 따로 관리하면 이런 형태로 관리할 수 있을 거예요. 이런 형태로 관리하고요. 부서별 지표도 하위 개념으로 나오는데 이건 나중에
부설로 좀 생각하시고요. 지표 생각할 때는 BSC, 오래된 개념이지만 아주 펀디멘탈하죠. 재무, 고객, 프로세스, 학습성장. 네 가지 관점에서 생각해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제가 패션 회사에 있을 때 이 지표로 제가 각 브랜드들 경영평가하고 그랬었습니다. 전략적이어야 한다, 뭐 이런 이야기이고요. 그 다음에 이 스토리 좀 말씀드려야 될 텐데, 애슐리하고 빕스하고 한참 경쟁하던 시절 기억나세요? 빕스, 애슐리, 어디가 더 맛있나 뭐 이런 거. 근데 제가 애슐리 인사팀장으로 있었을 때 이야기인데, 제 입사 동기가 본부장이었어요. 근데 이제 애슐리가 빕스의 꽁무니를 잡다가 다 각축하다가 지금 이겨버렸죠. 빕스는 사실 시장에 나와 있잖아요, 지금. 그때 이 친구가, 이 본부장이 전략적인 포인트로 삼은 게 뭐냐면 신제품 전략이었습니다. 푸피 식당 가면 그렇게 먹을 게 많은데도 먹을 게 없다 그러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잡은 전략이 뭐냐면 매월 신제품의 비율을 25% 이상 하겠다. 이렇게 전략적인 포인트를 잡았어요. 왜냐하면 고객 조사도 해보고요. 빕스 조사도 해보고 다 해보니까 비슷한 반응이에요. 브랜드의 차이가 아니라 푸피 식당 가면 몇 달 동안은 똑같아. 가기 싫어. 뭐 이렇게 돼 있거든요. 먹을 거 없어. 뭐 이렇게 되니까 25%를 항상 새로운 음식으로 채우겠다. 이 전략을 세웠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매장에 150개 있던 때인데 전 매장의 지점장들한테 다이렉트로 본부장 핸드폰으로 문자로 신제품의 그 판매량, 여기는 객단가가 아니고 양이에요. 판매량이 신제품 25%가 되는 판매량이 전체 몇 %인지를 저녁 10시에 마감을 하면 11시 되기 전에 문자로 보내라. 이거는 내가 직접 챙기는 계기판으로 삼겠다. 매일 챙겼어요. 매출은 안 봐. 이것만 봐요, 이 친구. 물론 매출은 기획팀이 점검을 합니다. 봤어요. 그러니까 저랑 대화하다가 11시, 12시 뭐 이렇게 밤늦게 이렇게 이야기할 때가 있었는데 11시 정도 되니까 계속 띵동댕 드드드드드 올라오는 거예요. 150개가 올라오는 거예요. 뭐냐 봤더니 이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결과적으로는 그 해에 매출이 역전됐고요. 결과적으로 그 이후에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지금 이 외식 시장의 변화가 있습니다. 지금은 또 달라요. 또 한참 지난 이야기죠. 근데 제가 어떤 거 강조해드리고 싶냐면 전략적인 포인트가 담겨져 있어요. 다른 건 몰라도 내가 앞으로 3개월 동안은 사장으로서 우리 회사에 이 지표는 매일 챙기겠다. 일주일에 한 번씩 내가 반드시 보겠다. 이건 내가 포기할 수 없어. 그게 들어가야 됩니다. 그게 지표예요. 그게 계기판. 그거가 반영돼서야 이 계기판이고요. 팀장님이나 혹은 CM님이랑 만나서 점검할 때에도 요거를 서로 나누시는 게 좋습니다. 내 전략적인 포인트는 이거다. 그래서 제휴 영업이다 그러면 하루에 한 군데 이상 무조건 하거든요. 이거 안 하면 나 퇴근 안 한다. 상담 성공률 하루에 전화 전 직원 10통 이상씩은 한다. 10명에 100통 이상 무조건 한다. 99통 되면 퇴근 안 한다. 나라도 안 한다. 내가 나라도 하고 퇴근한다. 그런 어떤 그 전략적인 포인트가 있어요. 그거 중요합니다. 노출 중요하고요. 노출 중요하고 역시 이것도 뭐 ERP 있고 대시보드 나와가지고 딱 켜면 LG도 그렇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켜면 이렇게 대시보드가 있고 점수가 나와 있고요. 이렇게 저도 제가 대기업에 있었을 때는 이렇게 아침에 출근하면 스마일로 있는 날과 이렇게 찡그리고 있는 날이 있어요. 제가 쓰는 돈이 분모고요. 제가 번 돈이 분자거든요. 저는 기획실에 있었기 때문에 제가 기획한 프로그램이 각 영업 담당 쪽에서 성과가 좋으면 제가 아침에 출근해서 대시보드 켜면 이렇게 스마일로 돼 있고요. 실행도 안 하고 안 좋다고 이렇게 울고 있어요. 그래서 마치 제가 돈 까먹고 있는 사람처럼 이렇게 시각화돼 있거든요. 별로 좋지 않고 기분은 안 좋죠. 네, 시각화라고 하는 관점에서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냥 종이로 붙이는 건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당일날 중요한 지표가 상담 건수라든가 이런 게 있다. 그러면 A4용지 출력해서 출입구에다가 오늘의 상담 건수, 계약 성사일이라고 그냥 매일 붙이는 거예요. 그냥. 그래야 안 잊어버립니다. 할 수 있다면 양식 만들어가지고 저런 식으로 그래프 만들 수도 있겠죠. 안 된다. A4용지 몇 번 그냥 붙이면 됩니다. 거기서부터 출발합니다. 이렇게 시스템 하면 더 좋고요. 이렇게 만들어서 운영하면 더 좋습니다. 통상 보니까 상담 건수, 계약 성사 건수, 컴플레인 건수, 소호 건수, 신규 계약 건수. 그 다음에 어떤 대리점은 영업 목표, 진입, SNE 목표, 그 다음에 신규 사업팀의 매출, M2M이죠. 신사업 목표, 교육 목표. 약간 이런 정도가 일반적으로 대리점에서 많이 잡으시는 월간 지표인 것 같아요.
저 왼쪽에 있는 게 가장 중요한 거고 오른쪽으로 갈수록 덜 중요한 거.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른 회사의 사례는 참고로 그냥 실어드렸으니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경영 계기판 월간까지 했습니다. 지금 적고 계시죠? 지금 적고 계신 게 저가 좋습니다. 지금 좋은 말로 할 때 적으면서 보시고 이해해 주세요. 자, 그 다음에 계기판 했고요. OKR로 넘어가겠습니다. OKR은 개념 설명 살짝 제가 해야 되는데 이제 직원들을 떠올리시기 바랍니다. 과거에는 우리가 인사고과 시절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직원들을 업무에 몰입하게 할 것인가 이 질문에 30년 이상을 인사고과 시절이었습니다. 저는 이제 장교로 군 생활을 했기 때문에 한 6개월 정도 쏘리로 일했더니 중대장님이 이렇게 종이를 갖다 줘요. 큰 종이를 작성하래요. 근데 연필로 하래요. 내용을 들여다보니까 중대장이 해야 될 일인데 저한테 준 거예요. 저를 저보다 평가하라고. 그래서 연필로 적었죠. 5점을 줄 수 없어서 34, 34, 34 통상 그렇게 적었죠. 그리고 나중에 그게 어떻게 됐는지 몰라요. 다만 제가 뭘 알게 됐냐. 중대장이 나를 평가하는구나. 그걸 알게 됐어요. 그리고 그 다음부터 중대장을 보는 저의 눈빛이 달라지던데요. 이게 국방부에 내 기록이 들어가면 저는 단기로 군생활을 마쳤기 때문에 끝나지만 그래도 제 기록이 남아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도 남아있을걸요 아마? 그 평가 기록이 저는 몰라요. 피드백을 안 해줬기 때문에. 그러니까 갑자기 제가 중대장 말을 잘 들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인사고과 방식이잖아요. 열심히 해. 내가 책임질게. 성과 신경 쓰지 마. 내 말 잘 들어. 이거 오랫동안 했고 여전히 많은 조직에서 유효하게 작동합니다. 문제는 뭐냐? 주도성이 상실하잖아요. 시키는 대로 해야 되잖아요. 게다가 과거에는 리더가 시키는 대로 하면 성과가 났는데 지금은 리더가 시킨 대로 한다고 성과가 나는 게 아니잖아요. 네가 좀 고민해봐. 나도 잘 몰라. 더 창의적으로 해. 이 메커니즘이 왔어요. 그러니까 뭐가 바뀌어요? 네가 목표를 세워. KPI 방식, MBO 방식 바뀌었어요. 열심히 하고 목표를 작게 하는 방식으로 이동해 간 겁니다. 문제는 뭐냐? 대기업들은요 예측성이 돼요. 그래서 내년도 목표 매출 10% 성장, 5% 성장, 7% 성장 그래요. 예측이 되니까 연초에 세운 일이 연말 가도 크게 안 바뀌어요. 그러니까 KPI를 정해놓고 꾸준히 달리는 게 중요합니다. 그걸 잘 세팅하는 게 중요해요. 문제는 뭐냐면 작은 기업들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연초에 출정식하고 사업계획서 잡으면 2월, 3월만 되면 벌써 경영자가 먼저 바꾸고 싶죠? 이거 하기로 했는데 3월달 됐어요. 팀장 한 명 퇴사했어요. 벌써. 그럼 이 친구가 그 일 해야 되죠. 그럼 이론적으로 보면 KPI 바꿔줘야 되잖아요. 목표 바꿔주고. 그거 됩니까?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이거. 작은 기업 모르니까 하는 이야기. 못해요 그거. 안 됩니다. 게다가 연초에 세워서 잘 될 거라고 예상했던 일이 2월, 3월만 돼도 벌써 전혀 다른 일이야. 코로나가 올 줄 알았냐고요. 몰랐죠. 아무도 몰랐어요. 그래서 이 사람 다른 일 시켜야 되는데 은근히 그거 내일 아닌데요. 눈에 힘주고 있으면 뭐라고 하실 거예요. 그래서 연초에 혹은 연말에 1년 목표 세우고 KPI 정해봤자 1사분기도 안 지나서 대외 환경 바뀌어지고 역할도 달라지고 직원들도 벌써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사장님도 목표 세운 거 잊어버리고 싶어요. 벌써 다른 거에 관심이 많이 가 있어요. 왜냐? 상황이 바뀌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고민을 작은 기업들이 했고요. 우리만 한 게 아니라 구글 애들도 했대요. 구글. 그래서 구글이 직원 수 16명일 때 시작한 방법론이 OKR이라고 불렀습니다. 원래는 인텔에서 전수해 준 건데 무슨 방식이냐면 길게 생각하지 말고 3개월만 생각하자. 3개월 동안에 반드시 달성해야 하는 목표 3개만 정하자. 그리고 그 달성해야 될 목표별로 핵심 결과 3개만 정하자. KPI 정하는 게 아니라 결과만 정하자. 왜냐? 어떤 전략이 결과를 내는데 도움이 될지 지금 알 수 없다. 실행하면서 바꿔가자. 대신 결과는 정해놓고 가자. 그래서 OKPI가 아니라 OKR입니다. 방법을 규정하는 KPI가 아니라 결과를 규정하는 KR로 정한 겁니다. 요거 결과적으로 좀 비슷해지긴 한데요. 약간 달라요. 근데 제가 말씀드리는 핵심 포인트는 뭐냐면 방법론을 미리 예단하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OKR 핵심. KPI에서 KR로 바꾼 핵심입니다. 방법론 예단하지 말고 어떤 방법을 쓸지는 고객과 만나봐야 알고 일해봐야 아니까 계획을 세우는 단계에서 전략을 너무 픽스하지 말아라. 대신 결과는 확실히 규정해라. 이게 OKR의 핵심 어떤 메커니즘이에요. 그 다음에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너무 길게 생각하지 말고 몇 개월? 3개월만 생각하자.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은 뭐 하시면 되냐면 위에 세웠던 연말의 경영 목표 그리고 방금 세우셨던 월간 계기판들 이걸 고려하셔서 이게 잘 달성되게 하려면 4, 5, 6월 동안 반드시 우리 회사가 달성해야 될 목표 3가지 적으시고 각각의 한 가지별로 핵심 결과를 역시 3개씩 적으시는 겁니다. 이것을 구글은 뭐라고 불렀냐면 333의 원칙이라고 불렀고요. 구글 직원들이 25,000명이 넘는데 지금도 이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제가 MS도 물어보고요. 그 다음에 아마존 한국지부라든가 이런 데도 물어봤더니 비슷한 방법론을 쓰고 있더라고요. 게다가 저는 왠지 잘 모르겠지만 많은 대기업들이 작년 연말에 기획실 담당하는 친구들이랑 몇 번 물어봤는데 시나리오를 갖고 있지 1년 계획은 안 세웠다고요. 우리도 분기별로 계획 바꿔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미 대기업들도 그 예측의 가능성이라고 하는 것이 1년 예측하는 걸 포기했어요. 짧게 갑니다. 시나리오는 가지고 있습니다. 장기 발주가 있기 때문에. 그러나 분기 단위로 계획을 바꾸는 것이 이렇게 고도화된 경영을 시스템 갖고 있는 대기업들도 그렇게 해요. 언더 100들, 언더 20들 너무나 당연합니다. 1년 계획 세울 수 없습니다. 3개월의 결과를 규정하시고 뭐 하겠다. 그리고 옆에 멤버, 그 팀원들. 경영자가 직접 들어가면 경영자 이름 적으시고요. 안 들어가고 이건 누구 시켜야겠다. 그러면 그 사람 이름 적으시고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그 이야기를 다 했습니다. 다 했어요 지금. 다 했고요. 아이디어가 좀 부족하신 분들은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 되는데 뭐 해야 될지 잘 모르겠다. 출발은 고객의 생소리 잘 분석하셔서 출발하시는 게 좋아요. 고객들이 나한테 뭐라고 해줬냐, 뭐가 좋다, 뭐가 싫다고 했냐. 거기서 아이디어가 오고요. 두 번째, 광산을 발견. 옛날에는 벤치마킹이라고 그랬어요. 여기 지금 교육 와보니까 다른 대리점이 뭐 해서 잘 됐더라. 지금 잘 나가는 대리점 사장님은 어떤 영업 방식으로 하고 어떤 조직 운영 방식으로 하니까 잘 되더라. 이거 광산입니다. 금을 캐기 위한 광산이라는 의미로 쓰는 거. 벤치마킹 좀 용어가 너무 일본식이에요. 그 다음에 그래서 그 말보다는 그냥 광산 발견 이런 표현도 썼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조직을 피드백해 보는 것도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예요. 같은 방식으로 일을 하면서 다른 결과가 나온다는 건 있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지난 몇 개월 동안 우리 회사에서 시도했지만 안 됩니다. 계획 세울 때마다 반복적으로 나오지만 여전히 그냥 있는 거. 오히려 저는 이건 변비 리스트라고 부르거든요. 해결을 못해요. 제가 강북에 사는데 오늘 개그가 대체적으로 잘 안 통하고 너무 심각해지셨어요. 그래서 대략적으로 전략적인 방향성이나 OKR이 잘 생각 안 난다. 고객은 우리한테 뭐라고 해주던가 거기서 오는 기회는 없을까? 다른 회사들은 어떻게 하길래 좀 잘 되는 회사들은 뭘 잘할까? 거기서 오는 기회는 없을까? 우리 조직이 일하는 방식을 좀 돌아볼 때 우리가 조금 바꿔야 할 기회는 없을까? 이렇게 보시는 게 아이디어를 얻으시는 방식입니다. 한편으로는 오늘 다 지금 사람들 적고 계신데 직원들하고 소통할 때 좀 필요해요. 경영자는 직관에 의해서 이거 해야겠다 결론을 내렸지만 직원들 입장에서는 갑자기 왜? 뭐 이럴 수 있어요. 갑자기 왜? 이럴 수 있어요. 그럴 때는 이 이야기 좀 해줘야 돼요. 내가 보니까 직원들이 자꾸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잘 되는 대리점 보니까 이런 거 하더라. 내가 우리 회사에 피드백을 좀 해볼 때 이 부분이 바뀌면 굉장히 잘 될 것 같더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설득하고 같이 가고 하는 부분들이 필요하겠죠. 그런데 이제 실질적으로 OKR 제목을 잡을 때 어떤 것들이 효과적인가? 이제 사례들을 보니까 대략적으로 5가지 정도 포인트가 아니겠는가? 5가지 정도 포인트가 아니겠는가 봤고요. 그 첫 번째가 제휴 영업이에요. 지금은 오픈 콜라보의 시대입니다. 다른 회사들도 오픈 콜라보를 해요. 그래서 통상 이제 이 5개의 축입니다. 제휴 영업, 온라인 영업, 방문 영업, 소개 영업, 그리고 상담 성공률 관리하기. 품질 관리하기죠. 그래서 앞에 4개는 영업이고 마지막 하나는 품질 관리하는 요소예요. 이쪽에서 아이디어를 좀 얻으시라고 좀 집어넣었습니다. 제휴 영업은요, 통상 일단 우리가 이런 표현 쓰죠. 영업 면적을 넓히는 것이다. 나 혼자 하면 내가 이렇게 보지만 내가 제휴처가 100군데면 그 100군데가 가지고 있는 시선을 내가 같이 소유하는 것이죠. 같이 공유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프랜차이즈 본사 여전히 뭐 제휴 가능성이 없습니다. 이거는 뭐랄까요? 대리점끼리 이미 이렇게 어느 대리점이 하고 있다. 그럼 뭐 자제해야죠. 근데 안 하고 있다. 그러면 가서 적극적으로 프랜차이즈, 뜨는 프랜차이즈 해볼 필요 있고요. 그 다음에 전문 커뮤니티 있습니다. 그리고
IT 솔루션 하는 회사들 요즘 대박나는 회사들 많이 있죠. 그 화상 솔루션이 늘어나기 때문에 중국든 혹은 뭐 우리 CCTV, LG 솔루션도 있는데 이름이 생각나네요. 그게 필요하기 때문에 회선도 증가해야 되고 모니터도 늘어나야 되고 하드웨어적인 것도 늘어나야 되고 소프트도 늘어나야 되고 이런 요소들이 있어요. 거기랑 손 잡는 것들 좀 중요하죠. 집에 가정에서도 좀 마찬가지 요소들도 있습니다. 이점이 그들의 채널이 꼭 나의 채널이 되는 것. 그 다음에 제휴만 해두면 어느 예를 들어서 복합교회사가 영업 직원이 20명 있다. 거기랑 제휴했다. 그럼 그 20명의 직원이 내주면 되는 거잖아요. 서로 나눠 갖는 것이지. 그렇게 이해할 수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는 DB 확보하는 건데 DB 확보는요 의외로 나이스 들어가면 있습니다. 그 기업 영감 나오는 데 있죠. 업종 다 나와요. 거기 나오면 그 이메일 정도 그냥 대표자 이름까지 나올 수 있어요. 그런 것들 좀 보실 필요가 있고 TM이라든가 DM이라든가 이메일, 방문 관계 맺을 필요가 있습니다. 온라인 영업은 저는 이제 요즘은 온라인 영업은 생태계라는 표현을 씁니다. 생태계. 그러니까 떡밥을 던지는 거랑 낚시로 가져오는 거랑 잡은 낚시를 바구니에다 집어넣는 거랑 요거 다 설계 잘해야 돼요. 드립다! 유튜브만 한다고 해서 돈 버는 구조 아닙니다. 유튜브만 돈 벌어요. 네이버에다 키워드 하고 전화 받는다고 해서 그거 전화 상담 성공률 여러분 20% 넘습니까? 20% 잘 안 나옵니다. 바구니 잘 준비해야 됩니다. 상품 자체 잘 준비해야 되고 처음 전화 받는 사람이 어떻게 초기 전문 영업을 잘 해주느냐에 따라서 단순히 끊기도 하고요. 전화하면서 약간의 좀 조정할 수 있잖아요. 룰을 정했지만 약간 이렇게 서비스를 하나 더 넣어준다거나 약간 좀 혜택을 더 준다거나 초기에 응대를 어떻게 해주냐에 따라서 내 고객이 되기도 하고 떠나가는 고객이 되기도 합니다. 이거 어떻게 받을 건지 잘 정해야 됩니다. 키워드 광고, SNS 노출, 홈페이지 하는 거, 블로그 운영하는 거 이거 생태계 잘 만들어 두어야 시간이 지나야 열매를 따올 수 있습니다. 온라인 영업 이게 4개 다 잘 돼요. 이거 굳이 이야기하지 않아도 되고요. 저는 약간 포인트가 온라인 영업 담당자를 좀 배정을 하는 게 좋고요. 저희 컨설팅 회사니까 컨설팅 문의가 전화로 오거든요. 전화로 오고 전화 받는 저희 그 비서팀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그 전화를 받으면 거의 100% 제가 직접 전화를 받으면 100%죠. 당연히 직접 받으셨습니까? 그러면서 바로 그냥 워크샵 일정 바로 잡혀요. 바로 잡힙니다. 근데 제가 그럴 수 없잖아요. 지금도 제가 오후 내내 전화를 안 보고 있잖아요. 그리고 또 제 시간이 아까운 전화도 있어요. 솔직히 그렇습니다. 그래서 대신 받게 해요. 연구 담당 연구원이 있습니다. 대신 그 친구한테는 뭘 줬냐면 제가 이런 병원 가보면 간호사가 건강검진하기 전에 문진표 주죠. 최근 6개월 동안 아픈 적이 있습니까? 복용하시는 약이 있습니까? 술 드십니까? 일주일에 정기적인 운동하고 계십니까? 알레르기나 과거에 수술한 경험 있으십니까? 물어보죠. 그리고 그거 들고 의사한테 가죠. 의사의 시간을 아껴주잖아요. 저 온라인 담당 영업자를 사장님이나 영업팀장이 받지 않는다면 상담 문진표 가지고 있는 게 맞습니다. 전화 받는 사람에게 기본적인 것 점검하는 문제죠. 그러면 전화 받는 사람의 수준이 살짝은 떨어져도 고객이 느끼는 품질은 안 떨어지죠. 약간 필요합니다. 온라인은 이거 바구니가 중요합니다. 지금의 온라인. 사실 키워드 광고 돈 쓰면 돈이 들어오잖아요. 돈이 들어옵니다. 그걸 어떻게 받느냐가 중요합니다. 빌딩 타기, 전단지 부착하기, 관계 쌓기 중요한데요. 여전히 방문 영업은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쪽은요. 사실은 밖에 나가면 뭐 하는지 모릅니다. 여기 영업 직원들도 여기 액티브에 어벤져스들이 온다고 했는데 지금 없애지는 사실은 영업 나가서 비둘기 잡다 오신 분들도 제가 많이 보고요. 청계산 갔다 오시는 분, 심질방 갔다 오시는 분 많이 봅니다. 근데 그거는 사실은 기술 모델로 그거 못 잡고요. 윤리 모델을 강조해야 됩니다. 철학을 강조하는 것이 거의 유일한 대안이라고 저는 보고요. 다만 이거 봤을 때 일회성 영업이 되지 않고 관계가 증진될 수 있도록 장기간 그가 그곳에 방문할 수 있는 신뢰가 좀 쌓여야 돼요. 반대로 경영자가 이렇게 실적을 매일 이렇게 오프라인 영업상에서 실적을 요구하면요. 그러니까 이제 튕겨나가요. 최소한의 선에서만 하고 아껴둬요. 다음 달로. 이번 달에 10개만 하면 되는데 한 20개가 나왔어요. 그러면 10개는 아껴두고 다음 달에 써요. 이거 너무나 비일비재하게 있는 일들이에요. 그러니까 방문 영업을 관리할 때 조금 관리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신입사원 때 피자 배달을 하는데 제가 8층에 내리면요 엘리베이터 속도에 따라서
12층 누르면 피자 딱 주고 다시 오면 있는 그런 케이스 있죠. 6m/s, 12m/s. 속도가 좀 다르거든요. 옛날 아파트는 좀 느리고 새 아파트는 좀 좋아요. 그래서 피자 배달 제가 신입생 했는데 제가 어떤 게임을 했냐면 복도식은 이렇게 내렸다가 한번 내려갔다 하면 피자 하이바 쓰고 이거 핫팩 들고 이렇게 서 있는 거 좀 그렇잖아요. 게다가 다음 피자 늦어지고 그러니까 계산한 경우에는 각각 맛있는 피자 왔습니다. 9,900원입니다. 잔도 받았습니다. 딱 오는 게 한 30초 정도. 그러면 30초 만에 엘리베이터가 내려갔다 오는 시간 계산해서 위에 거 눌렀다가 문 닫아지면 요거 눌러놓고 갔다 오는 거죠. 요거 제가 재미로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빌딩 타기 할 때도 엘리베이터를 어떤 걸 타느냐에 따라서 안 걸리고 가기도 하고요. 요즘도 아마 걸리면 안 될걸요. 그거 민감합니다. 그 전단지 돌리다가 깜깜이 친구도 있어요. 제 동기 중에. 그래서 퇴사했는데 이거를 뭐랄까요? 이게 자부심 없이는 못한 일입니다. 그 전단지 붙이거나 우편함에 넣다거나 이런 사무실 문 열고 들어간다거나 이게 자부심 없이 못한 일이거든요. 이걸 어떻게 푸시는 게 좋냐면 노하우 발견 관점에서 좀 푸시는 게 좋아요. 이게 약간 재미 요소나 게임 요소로 도입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되더라는 것을 흥미롭게 이야기하시는 게 좋아요. 이게 힘든 일입니다. 그래도 필요해요. 이거 지금 필요합니다. 소개 영업하는 거, 네, 뭐 병원이든 전문직 사무실이든 학교, 공공기관, 호텔. 그래서 저는 경영자분들이 연합회라든가 이런 거 가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경영자 모임이라든가, 뭐 MBA라든가, 어느 커뮤니티라든가 이런 거 하셔서 오랫동안 관계를 쌓으시면 기존에 있던 바운더리가 아닌 그 이종 업종의 새로운 바운더리를 만나는 곳이 그런 곳들이잖아요. 그래서 거기를 통해서 관계가 영업의 포인트가 넓어지는 거 필요하고 회사 내에서 본부장 정도가 됐다. 그러면 경영자 커뮤니티에 참석시켜주는 거 있죠. 그런 것들도 기회로 활용하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상담 성공률, 네,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그 CAC 이야기할 때 말씀을 드렸죠. 비용, 상품, 서비스를 잘 보시고 필수 조건들, 업셀링에 대한 팁들 이거 자세히 써드린 이유는 뭐냐면 이거 가지고 가셔서 교육으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직원들한테 활용하시고 우리는 이거 어떻게 할 건가 토의하시고 이렇게 해볼게요. 이야기하고 지식 나누고 그렇게 하시는 게 OKR 이야기 제가 아까 다 했습니다. 직원들하고는 OKR 어떻게 관리하시냐면 지금 이거 세우죠. 그러면 바로 내일 가셔서 우리 이거 한번 해보자. 하고 직원들 팀장들하고는 최소한 좀 나누시고 4, 5, 6월 동안 이거 중심으로 피드백 미팅을 계속해 가시는 겁니다. 이거 중심으로. 그리고 기회가 된다면 CM님이나 팀장님들과 우리는 이 OKR 제목이 여기까지 달려가고 있다. 상담 성공률 우리 CAC 만들어가지고 그대로 지금 수준 올리려고 그러는데 영업 편차 줄이고 수준 올리려고 그러는데 지금 여기까지 갔다. 요 관리를 직원들하고도 하시고 팀장 혹은 CM님하고도 하시고 이거 하는 겁니다. 그리고 6월 말 됐을 때 회사 내에서 뭐 하는 거냐면 이른바 OKR 파티라고 불러요. 구글 애들이 쓰는 표현인데 파티라는 표현이 뭐 그들은 잘 쓰는 표현인데 우리식으로 하자면 OKR 평가회 이런 표현이에요. 근데 평가회 너무 힘들잖아요. 그래서 파티라는 표현을 쓰고 너무 좀 부담스럽다 그러면 OKR 미팅 이렇게 해서 피드백 미팅 하시고 다음번 7, 8, 9월 3개월치 또 잡고 9월 됐다 그러면 12월까지 또 잡고 1년에 4번 잡으면 됩니다. 그런 식으로 움직이시면 돼요. 그러니까 12주죠. 12주 동안 OKR 잡고 피드백 12번 피드백 제가 그리고 피드백 할 때는요 좀 선물도 좀 주시고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오브젝티브는요 굳이 우리가 목표 잡을 때 측정 가능해야 된다 이야기하는데 KR의 측정 가능성이 있으니까 O를 잡을 때는 이렇게 잡으셔도 돼요. 영업팀 매출 씹어먹자. BTS보다 유명한 화장품 만들자. 고질적인 접속장 문제 끝장내자. 부호성으로 적어도 괜찮습니다. 왜냐? KR이 있으니까요. 목표에 OKR은 쉽게 만들었어요. 목표의 의미적인 측면에 O를 적고 목표의 실질적인 측면을 KR로 빼버렸어요. 약간 위로가 되시죠. 구글 애들도 헷갈렸다는 그 뜻이잖아요. 똑똑한 애들도 그런 식으로 나눠서 아예 하는 겁니다. 그래서 O 쪽에는 마음껏 적으시고 그냥 부호성으로 적어도 돼요. KR은 분명하게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부담 갖지 마시고요. 이런 거죠. K 디지털 단지는 아무도 못 들어온다. 이렇게 어느 대리점이 이렇게 적었다고 칩시다.